매월 내가 현금 흐름에 대한 목마름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아이한테 전화 와서 엄마 촬영 중이라서 할머니한테 전화해봐. 알겠어. 역시 프로는 이 정도로 이거 담지 않으실 거죠? 그렇죠. 오늘도 귀한 분 자리해 보셨습니다. 월세 여왕 리나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세여왕 리나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리나라고 합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 지금 12년 차 됐습니다. 꾸준히 12년 동안 상승장과 하락장을 오가면서 제가 느끼는 바로는 내가 이 분야에서 꾸준히 오래 정직하게만 있는다면 흔들릴지언정 부러지진 않는구나. 그렇게 흔들리면서 또 나는 성장을 하는구나 라는 걸 가장 크게 느꼈고요. 매월 내가 현금 흐름에 대한 목마름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만들 수 있는 현금 흐름이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월세였어요. 그 이후로는 투자, 시세 차익형 반, 월세, 현금 흐름이 나오는 부동산 반, 이렇게 해서 포지션을 다져나갔습니다. 한정판 신발로 좀 예를 든다면 줄 서가지고 공홈에서 15만 원 주고 신발을 샀는데 갖고만 있었더니 한 5년 있다가 15만 원짜리가 50만 원이 됐어. 그걸 부동산 관점에서 보면 매일 네이버 부동산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시세가 얼마일까? 얼마에 팔렸을까? 지금 말씀하셨던 조던 신발도 그렇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금액이 오르는 거거든요. 이게 수요와 공급 차이예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사실 쉽지 않다는 거. 투자를 하면서 고통을 통해서 성장을 하셨고, 좀 더 쌈박하게 표현하자면은 투자하면서 오른뺨을 맞고 네. 사업하면서 왼뺨을 맞은 맞고. 느낌. 네. 표현이 너무 찰떡인데요. 현금 흐름으로 뭐가 있을까 봤을 때 저도 카페 사장님이 되고 싶었었습니다. 처음 알아본 게 카페다 보니까 보통 이 정도의 폐업률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숙박업에 대한 폐업률을 확인하니까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저는 20% 정도. 한 자릿수였어요. 대박인데요. 굉장한 아이템인데요. 카페나 요식업, 프랜차이즈의 폐업률은 한 몇 퍼센트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드라마틱 해야 되니까 한 40 던져보겠습니다. 40%요? 네. 지금 현재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20% 정도 됩니다.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망하지 않는 내가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기 위해서 계속 비교를 해봤더니 카페에 대한 창업은 저랑 거리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진입장벽은 낮지만 플레이로 뛰었을 때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겠구나. 이게 딱 직감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내가 월세를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수익화 시킬 수 있는, 현금으로만 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좁히고 좁혀 나가면서 숙박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들으면서 좀 그런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때 뭐 하고 있었지? 아, 야,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사실은 색안경이 좀 있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동안에 누군가는 이렇게 대표님처럼 돈을 버는 방법, 그리고 망하지 않는 방법까지 완벽하게 세팅을 해서 멀리 가고 계셨다. 네. 이러다가 화성 가시는 거 아니에요? 가볼까요? 어디 가서 하지 않은 이야기. 대표님만의 출발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제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다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5살 때였거든요. 우리는 중간 메인 입지에 살고 있었고 엄마는 서울을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집에 부도가 났어요. 제 손을 잡고 택시를 타서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서울 끝쪽으로 가주세요. 어린 시절에 엄마의 그 치열한 삶을 많이 보다 보니까 엄마가 우리를 그냥 떼어놓고 뭔가 일하러 가지 않고 우리를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 가슴 한켠에 그 아쉬움이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 더 치부를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없다는 게 세상에 소문나지 않았으면 했어요. 집안에 가장이 없다는 거는 어떤 의미인지 남자들은 모를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나 저는 알고 있어요. 주변 지인들이 아빠가 안 계시는구나를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때서야. 지금은 좀 변화가 있으신가요? 풍요로우시지 않습니까? 편안합니다. 다 저의 노력입니다. 이게 아빠가 없다는 게 나한테 최대 단점이라고 생각해서 알리지 않았더니 저를 그냥 제 안에 가둬서 계속 나는 안 되는 사람 또는 아빠가 없어서 힘든 사람으로 가둬버리더라고요. 내가 만든 감옥이거든요. 그 감옥에서 내가 나오는 방법은 교육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노력하셨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대표님은 복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분명히 멘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럼요. 스스로 뭔가를 이뤄내시고 그 이뤄낸 걸 바탕으로 해서 더 크게 불려나가는 자수성가형 투자 하시는 강사님 또는 멘토님들만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 인연이 되신 두세 분 덕분에 저도 마인드셋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또 엄청 건강하시잖아요. 깜짝 놀란 게 피트니스 경력이 있으시더라고요. 운동은요, 성공하기 위한 지름길 중에 하나이면서 멘탈 관리에도 되게 좋은 게 뭐냐면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남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특히 저는 정점을 찍었잖아요. 이제 육아를 하면서 체력이 바닥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럴수록 내가 뭘 챙겨
먹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운동을 더 열심히 했어요. 애들이 7시에 깨면 아침 6시에 나가서 운동하고 들어오고, 그리고 제가 허리 디스크가 있었거든요. 허리 디스크가 있는 사람들은 일주일만 운동을 쉬어도요 뼈를 잡아주는 근육들이 풀리기 때문에 또다시 허리 디스크로 악화가 될 수 있어요. 살기 위한 운동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체력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고, 사실 부동산 임장 가는 것도 다 체력에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임장을 많이 다닐 수 있는 것도. 내가 이렇게 운동으로 많이 다져왔는데 나와의 싸움에서 내 인생의 최고의 몸을 만들어서 대회를 한번 나가봐야겠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대회 신청을 하고, 유명한 대회는 다 나갔던 것 같아요. 저도 운동을 했는데 대회 신청을 안 한 것 같아요. 수강생분들, 도와줬던 분들이 숙소를 오픈을 하시면 서프라이즈로 막 묵으시고 막 그런 일들도 하신다고. 무조건 가요. 그러니까 실무에서 공부할 때와 직접 내가 실전에 뛸 때랑 완전 느낌이 다르거든요. 내 숙소를 배운 대로 오픈을 했지만 뭐가 부족하고 그리고 뭐가 잘 돼 있고 이거를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도와드린 분들한테는 아예 얘기 안 하고요. 예약을 제 이름 말고 다른 네이버 계정으로 해서 예약을 합니다. 잘하고 계시는지, 숙박업이면 이제 오기 전에 안내 문자가 제대로 나가는지, 그리고 안에 시설은 어떤지, 내가 투숙객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이 불편했을 거잖아요. 그걸 바로바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제가 몰래 예약을 하고 가서 현장을 다 1박 2일 동안 검토를 합니다. 처음 건물에서 느꼈던 어떤 최악의 사건들, 그게 뭐였고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가장 무서운 거는요, 샤머니즘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 땅의 토지 신이었어요. 귀신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히 부산, 서울 외의 지역은요 지박령이라는 게 있어요. 수호신 같은 거 뭐 그런 거잖아요. 구청에서도 땅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실 너무 입지가 좋아서 가보면 그게 옆에 바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붙어 있는 곳들은 정말 무서웠어요. 벌레, 곰팡이, 민원 이런 거 다 귀여운 거네요.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그냥 지방령이 끝판왕인 거네요. 네네. 지방령이 있는데 특징이 약간 뭐 다 음산한가요? 음산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신들을 잘 모셔서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기억한 게 맞다면 1호로 매입하신 건물 중에서 1층은 꼭 이렇게 세를 주신 그런. 맞아요. 되게 좋아요. 1층이 음식점이 들어오면 일단 분위기 바뀌는 거 맞아요. 카페가 들어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역제안을 했어요. 집에 1층에 따뜻한 대한 물 안 나오냐? 공간을 들어올 때 그 지역에서만 정말 잘 나가는 음식점 5개에서 7개를 제가 역제안으로 다 넣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장으로 인해서 거기도 영업이 잘 되고 시너지 효과를 내 건물에서 통으로 받을 수 있어서, 지금 그 건물 매수한 지 횟수로 한 3, 4년째인데 인근에 폐허가 같은 1층들이요 싹 다 바뀌고 있어요. 환하게. 너무 신기해. 사업을 운영하시다가 돈 때문에 또는 어떤 사업적인 부분 때문에 멘탈에 나간 순간이 있으셨을까요? 많죠. 다들 느끼실 거, 사업하시는 분들은 순간순간의 위기를 잘 대처해 나가셨기 때문에 그 성공이라는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로 이제 12년 전부터 시작을 해왔고, 한 번에 역전세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와, 이게 역전세가 한 번에 막 오다 보니까 자금을 준비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든 세입자를 안전하게 반환을 해드려야 되고, 이런 순간순간마다 월세라는 현금으로 다 저를 도와줬습니다. 앞으로 대표님께서 여태까지는 솔직히 공개 안 했다, 내가 진짜 팔 걷어붙이고 내가 보여줄게, 프로젝트 하나 있으시다고. 있습니다. 롱런하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요. 저는 30개 객실 이상의 관광 호텔만 보고 있어요. 제 인생 호텔로 해서 하나 매수를 하려고 아마 5년 내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광 호텔로 승격을 받으려면 돈의 크기가 굉장히 크긴 합니다. 80억에서 100억 넘을 수도 있고, 저도 좀 단단하게 30객실 이상의 관광 호텔을 찾아보고 있어요. 아름답네요. 되면은 저 한번 가서 묵어야겠는데요.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 애기 엄마입니다. 아이 둘 키우고 있는 아이 엄마인데 저만큼 현금 흐름에 목말라 있으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남편은 외벌이를 하면서 나는 이제 아이들 육아에 힘쓰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컸고 이제는 내가 시간적 여력이 되는데 뭐를 해야 되지? 그러신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고, 이거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퇴직금으로 어떤 걸 해야 될까, 이런 걸로 되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거는 내가 공간임대나 숙박업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공부를 해보고 나하고 맞는 창업 아이템이라는 거를 먼저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와 맞는 아이템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은 그냥 시작하세요.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 내주시고 어디 가서 하지 않은 얘기들 전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